복수 한번 하자. 저번에 우리 뭐 했냐면 복소수란 거 배웠어. 복소수. 네. 복소수라고 하면은 거듭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i가 포함되어 있는 수 개념이야. 수 개념. 네. 조심해야 되는 건 i가 복소수는 아니고 i는 허수라고 불러. 네. 알았니? 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수는 3인데 알고 보니까 3 더하기 0 i였던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이제 3 더하기 i처럼 이제 이렇게 된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허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하지. 네. 이런 애들은 순허수라고 하고 얘는 실수라고 실수라고. 하지. 맞지? 네. 자, 일단 순허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소 비교가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으며 거듭 제곱했을 때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봐서 얘를 전개하면 9와 마이너스 1이라 8 더하기 6i가 된다라는 거야. 맞지?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소수를 a 더하기 bi라고 하는데 그 녀석들의 허수의 부호만 바꾼 걸 켤레 복소수라고 하지. 네. 둘의 합은 같은 것의 2배 2a, 둘의 차는 다른 것의 2배 2bi, 둘의 곱은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인데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줘야 된다. 맞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했던 내용이 뭐냐면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4승하면 1이라서 네. 거듭 제곱 시 4를 주기로 순환한다 라고 했었어. 너한테 이렇게 i의 421승을 물어보면 i의 1승과 같다라는 거야. 끝에 두 자리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1로 보면 되지. 네.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 녀석들이 4개 묶음으로 0으로 활동한다라는 말도 있었지. 네. 맞지? 근데 간단해. 그 이유는 뭐냐면 i 제곱은 3승은 i 곱하기 i 제곱이잖아. 네.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i라서 얘랑 사라져.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i 제곱이라서 사라진다고. 맞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05쪽부터 들어갈 건데 네. 104쪽은 1차 방정식 푸는 거니까 생략하시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게 될 건데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목요일에 수업했을 때 표준형이라는 말을 쌤이 말을 했잖아. 네. 맞지? 표준형이라고 하면은 꼭지점이 드러나 있는 형태의 식을 우리는 표준형 2차식이라고 하거든. 네. 맞지? 그러면 있잖아. 너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아니라도 2차 식을 봤을 때 얘를 일반형으로 다뤄야 될지 표준형으로 다뤄야 될지만 알아도 한 30%는 먹고 들어갈 거야. 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얘가 만약에 표준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가 일반형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절대 못 풀어. 알았니? 물론 풀 수는 있겠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비효율적으로. 그럼 푼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7 같은 애를 일반형이라고 해. 2x제곱. 맞지? 근데 표준형은 얘를 완전 제곱식과 상수항으로 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2a분의 b를 기억하라라고 쌤이 말했지? 네. 이 식의 2a분의 b는 뭐야? 2x. a가 x제곱의 개수, 네. b가 x의 개수야. 그럼 2a분의 b는 뭐야? 2분의 4. 2a분의 b라니까? 4분의 4. 그럼 뭐야? 1. 1이지. 그게 뭐냐면 그러면 1이잖아?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니까 이걸 만들잖아? 네. 그럼 쌤이 자주 하는 방법인데 일단 일을 저질러.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이 세상에서 이거 두 개의 항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완전 제곱식을 쌤이 적은 거야. 그 치트키 같은 거야. 네. 근데 뭐가 더 만들어져? 이가 더 만들어지잖아. 네. 이가 원래 없는 애지. 네. 그럼 이를 뭐 해줘야 되겠어? 빼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5를 꼭지점으로 하며 x는 마이너스를 추계 방정식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네.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최소값을 가지고 멀어질수록 값이 커진다라고 했었지. 맞지? 네. 어제 수업은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좀 따라올 만했어? 목요일 수업. 그 어. 아니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은 최소값을 가지고 축으로 멀어질수록 값이 커진다. 이거 뭐가 어려워?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야? 위로 볼록한 녀석은 그럼 무슨 값을 가지겠어? 최대값이 그래. 그리고 축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커져요. 작아지겠지. 내려가는데 어떻게 커져? 최대값보다 어떻게 더 커져? x 값이 멀어질수록 이렇게 값이 x 값이 멀어질수록 시계값은 내려가잖아. 맞잖아. 네. 그게 다야. 자, 2차 함수인데 2차 보면 이번 보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이라고 하지. 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하는데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을 구했잖아. 근데 원래 근해 공식에서 그 근해 공식이 뭐야? 요거지? 네. 이것 또는 이거 짝수 공식도 알고 있니?
짝수 공식이요? 짝수 공식 몰라? 안 배웠어?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야, 너 근해 공식 한번 불러봐봐. 야, 안 보고 말해봐. 시작도 못해? 야, 너 중3 거 어떻게 했냐? 근해 공식도 모르는데. 너 정수와 유리수 덧셈 뺄셈 못하는데 1차 방정식 한 거랑 똑같아 지금. 아니 시작도 몰라? 와 미치겠네. 짝수공식 문제가 아니네. 너 인수분해는 할 줄 아나? 수분해 그거 여기서 크로스해서 하는 거. 통제한 거.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몰라? 그게 그런 거. 다시 말해봐 그러면. 그럼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때 불러봐. 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방금 불러봐. 아 그건 곱셈공식 변형이고. 이거 쌤한테 이렇게 했었던 거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가지고 A 놓고. 아니 갑자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왜 나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곱셈공식 변형이잖아. 아예 상관없는 애를 들고 뭐 어떡해. 빨리 근해공식 불러봐. 방금 내가 말한 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아니 근해공식 x는 X는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야 그럼 모른다고 하던가. 모른다고 말을 한 번도 안 해. 이거 진짜 배운 적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모르잖아. 아니 네가 하나라도 틀리잖아? 네. 그럼 너는 근해에 근거하는 100문제 중에 100문제를 다 틀려. 네.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만약에 너한테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라는 근 x가 있잖아. 네. 그럼 x는 2a분의니까 4 마이너스 b 7 불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게 x라고. 이게 근해 공식이라고. 알겠어? 네. 근데 근해 공식이면 분수니까 뭐가 일어나? 약분이 일어날 때가 있겠지. 네. 근데 지금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약분이 너무 자주 돼. 막 짜증나. 루트 안에 막 2 빠져나오고 약분되는 게 그냥 무조건 일어나. 그런데 약분되는 애들의 특징을 봤는데 물론 걔들이 아니더라도 약분이 될 수는 있어. 네. x의 개수가 짝수인 애들이 무조건 약분이 돼. 보여줄까?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거 그러면 12i 이러 되겠지. 네. 그러면 이거 뭐야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2루트 3i가 안 되겠나? 약분되지? 네. x의 개수가 짝수면 무조건 약분이 돼.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서 식을 세운 게 짝수 공식이라고 하거든. 지금 쫙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의 개수를 애초에 2b'이라고 하지. 네. 프라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b가 2잖아. b'은 1이라는 거야. 알았니? 짝수 공식은 분모 분자를 둘 다 미리 2를 나눈 거야. 그럼 2a가 뭐가 돼? a가 되겠지. 네. 근데 b'는 b'이 됐지? 근데 b' 자체가 애초에 이거의 절반이라니까? b의 절반이라니까? 맞지? 네. 그 다음에 b'이 b제곱이 b'이 됨으로써 루트 안에는 4분의 1배가 됐지? 근데 얘도 2를 나누는 건 2는 루트 4잖아. 그래서 4ac가 ac가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너 안 외우면 너 그 S반도 못 가. 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불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익숙할 거 아니야. 한번 했으니까. 네. 짝수 공식은 자 천천히 2a가 a분의 네. 그럼 b 대신 b 적으면 돼. 마이너스 b 불마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알았어? 네. 자 그럼 있잖아 지금 요거는 그냥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그냥 평범하게. 108, 109 쪽은 하지 마. 109 쪽은 영상도 보면 넘겨 일단. 네. 자 그 다음에 110 쪽은 2차 방정식의 활용. 너가 이미 했던 거야 중학교 때. 네. 물론 아직 중2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못합니다 지금. 네. 영상으로 보셔야 돼. 다 있어. 네.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112쪽 보면 위에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이라고 되어 있잖아. 네. 그럼 잘 봐. 근의 공식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2a b b제곱 4ac. 누가 제일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 2A. 2a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제 그 위에 상 두 개가 전부 다 2a로 나눠지니까. 그런 너의 의견 쌤은 인정해. 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b제곱 4ac가 제일 중요해. 근데 b제곱 4ac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나? 앞에 풀맛 때문이야. 왜냐면 얘로 인해서 갈린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너가 아무리 엄청나게 큰 수야. 네. 근데 거기에 0.00001을 더할 때랑 뺄 때의 값은 어때 무조건? 달라요. 다르지. 네. 맞잖아. 이 b제곱 4ac가 존재하면 무조건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양수잖아? 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지? 근데 얘가 음수잖아? 네. 그러면 허수가 되겠지? 그럼 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0이잖아? 네.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지? 네. 존재하지 않으니까 둘로 갈릴 이유가 없지? 네. 그래서 얘는 중근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근의 형태를 판별한다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러면 대문자 D를 많이 쓰고 판별한다, 판별식이라는 영어를 의미하는 뭐 discriminant나 이런 뭐 이상한 개 같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너한테 있잖아. 막 언제까지 근만 구하라 이렇게 말 안 해. 네. 그냥 있잖아. 진짜 막말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그리라고 말하잖아. 네. 그럼 일단 아래로 올라가지. 그리고 보면 얘가 판별식 보면 이거 짝수 공식 써야 되겠지? 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지? 네. 근데 허근은 수직선 위에 못 올라가지. 근데 좌표평면이 수직선 두 개로 만드는 이 평면인가 하나? 네. 맞지? 그러면 좌표평면 위에도 허수의 자리는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없지. 아니. 수직선 위에 못 올라가는데 수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에 걔가 올라갈 수 있겠냐? 그래서 허근이 나오면 근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 쉽게 말해서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야. 네. 근은 x축과의 교점이잖아. 맞잖아. 왜냐면 그 식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이잖아. 근데 0이 안 되잖아. 알았니? 네. 그러면 더 깔끔하게 이거 표준화하면 x-1의 완전제곱에 1 빼면 플러스 6이지? 네. x는 축으로 하고 여기가 뭐 1,6이다로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너한테 그냥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뭐만 보면 된다? 판별식만 보면 된다라는 거야. 알았니? 네. 이 내용이 다야. 진짜 이 내용이 다야. 그러면 이제 너한테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하잖아. 네. 그럼 원래라면 얘를 표준화를 해서 그 뒤에 상수항이 없어야 되잖아. 맞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뭐만 하면 되냐면 판별식이 0이다인 것만 확인하면 중근, 즉 완전 제곱식인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니? 원래라면 너한테 만약에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그 다음에 9가 완전 제곱식이려면 a는 뭐여야 되냐라고 물어보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 막 겁나 골치 아팠어. 이거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고 절반의 제곱을 해서 상수항인 걸 확인했어야 됐잖아. 네. 아니면 근데 그 대신 뭐야 이제 판별식. 이거 짝수 공식이지. 네. 그럼 b 프라임은 뭐야? 4A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말고 b 프라임. 2A b 프라임. A. 그렇지. 그럼 b 프라임 제곱은 a 제곱. 네. 그럼 b고요. b 프라임은 2의 배수일 때 2 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어야 되잖아. 네. 그럼 a는 뿔마 3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맞지? 그러면 이제 115쪽만 쌤이랑 하고 뒤에 좀 볼게. 115쪽 보면 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하지. 네. 그러면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이잖아. 네.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의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떤 식을 봐줘야 된다고? 판별식을 봐줘야 된다는 거야. 맞지? 네. 그럼 판별식인데 얘 이거 그 중에서도 짝수 공식인 거 알겠나? 네. 근데 그러면 이 b 프라임은 얘야 마이너스 아닌가요? 근데 b 프라임을 제곱하잖아.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별로 신경 안 쓸 거야. 네. 그럼 판별식을 적으면 자 이거 제곱 바로 해봐. M 제곱 더하기 9. 그 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요.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b 프라임인데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ac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가 1이잖아. 네. 마이너스 여기에 a를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여기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지. 네. 그럼 판별식이 6m 더하기 9지.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6m 더하기 9가 0보다 커야 되고
중근을 이려면 6m 더하기 9가 0이어야 되고 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이려면 6m 더하기 9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거 풀면 6m은 크다 마이너스 9, m은 크다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네. 그럼 얘는 m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지. 네. 얘는 m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겠지. 적으면서 한번 필기 한번 쉬면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네. 물 좀 마시고 올게. 네. 다 적었니? 네. 이해됐어? 네. 판별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러면 밑에 것도 똑같이 하면 돼. 네. 근데 뒤에 거 왜 그러니? 여기 2 없을 때 그럼 여기다. 그렇지, 얘는 그냥 b제곱인 거야. 이거 2가 여기 있잖아요. 아닌데 2를 통째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아. 그럼 얘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가야 돼. 그러면 a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4를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아 다르고 어 다르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틀려. 그럼 뒤에 페이지 넘어가면 발전 7번만 좀 할게. 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잖아. 네.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 아니야? 네. 맞지? 그러면 얘를 k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다시 해야 될까? 아니. 아니야. 조건이 걸려 있는 항등식은 뭐냐면 네. 그냥 얘가 그냥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으면 얘를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다시 했을 거야.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k의 값에 상관없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걸려 있잖아. 그러면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란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완전 제곱식을 갖는다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야?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겠지. 판별식이 0이다를 적은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이란 거야. 그럼 우린 판별식을 가야 돼. 네. 이거 짝수 공식이지? 네. 자, 그러면 k-1을 제곱할 거야. 자, k제곱 2의 곱에 2배 마이너스 2ak 더하기 a제곱이 일단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인데 여기 말하는 a는 여기 있는 a가 아니야. 네. x제곱의 개수를 항상 a라고 해. 쌤은 a, b가 쓰여도 네. 상징적으로 x제곱의 개수를 a, x의 개수를 b라고 할 거야. 그럼 마이너스 ac인데 근데 a가 1이잖아. 네. 마이너스 1을 여기 분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겠지. 요게 통째로 상수항이야. 네. 요게 통째로 c라니까. 네. x가 안 붙어 있잖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상수항이야. 다 그냥 싸그리.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한 게 A가. 그렇지.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미리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1 여기 분배하는 거야 그냥. 그럼 이래서 이렇게 붙은 거야.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일단 이거 날아가지. 네. 네. 그럼 이거 k에 대한 1차식 아이가. 네. 그러면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돗자리 깔아야 되겠지 이렇게. 얘가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K. 그다음 k는 여기 뒤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잖아. 네. 얘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0, b는 1이 나오는 거야. 알았니? 네. 명심해라. 조건이 걸려있는 항등식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식이 항등식이어야 돼. 네. 알았지?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판별식 0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19 쪽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 이거는 쌤이 설명해주면 그냥 외우면 돼. 네. 자, 봐봐. 너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지. 네. 그럼 두 근은 계수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근과 계수는 관계가 있겠지 당연히. 맞지? 네. 근데 지금 보면 두 근은 있잖아.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네. 켤레수지. 켤레수면 합과 곱이 간단하다라고 했잖아 내가. 네. 쉽게 차도 맞지? 네. 근데 차는 여기 다루긴 하지만 차는 우리는 안 다룰 거야. 네. 잘 봐. 그럼 내가 얘 둘 더 할 거야. 그럼 2a분의 그러면 두 근을 쌤이 알파 베타라고 할 거야. 알파 베타라는 그런 어떤 용어 알고 있어? 네. 맞지? 들어봤어요. 그랬어. x, y, a, b가 이제 너무 많이 쓰니까 왜냐면 x랑 y는 변수로 쓰이고 네. a와 b는 개수로 x랑 y는 변수로 많이 쓰이고 a, b, c는 개수로 많이 쓰여서 네. 근을 상징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해서 알파, 베타, 감마 그리스 문자에서 따온 겁니다. 네. 알았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많이 할 거야. 그러면 뭐 누가 알파든 누가 베타든 상관없어. 네. 그래서 차는 잘 안 쓰는 거야. 왜냐면 알파 빼기 베타가 누가 알파인지 누가 베타인지 몰라. 빼는 거는 교환 법칙이 안 돼서 누구에서 누구를 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서 그래서 빼는 잘 안 빼긴 잘 안 들어. 그리고 애초에 곱셈공식 변형해서 합과 곱으로만 거의 다뤘었지. 네. 물론 a 빼기 b의 제곱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있었지만 맞지? 네. 그러면 있잖아 우리는 두 근을 합과 더하고 곱해볼 거야. 그럼 더해봐봐. 더하면 잘 봐. 2a분의겠지? 네. 더하면 내가 같은 게 두 배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네. 그럼 마이너스 2b 아니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럼 만약에 너한테 2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이라는 식 있잖아? 네.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2분의 7이라니까? a분의 b를 부호 반대로 말하면 돼. 아니면 만약에 네가 이거를 두 근의 합을 물어보는데 그걸 모르잖아? 네. 그러면 두 근을 그냥 뒷동싸게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해야 돼 직접. 하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야. 두 근의 곱 봐봐. 이거 둘 곱하면 일단은 4a 제곱분이지. 네. 그리고 켤레수잖아 이거. 그럼 제곱 빼기 제곱 알겠나? 네. 앞에 제곱 뒤에 제곱을 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이렇게 빼. 네. 그럼 뭐야? 4a 제곱분의 마이너스 a 4ac잖아. 마이너스 아. 날아가잖아. 네. a분의 c라니까? 그럼 두 근의 곱은 2분의 1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당연히 너한테 두 근이 각각 뭐냐고 물어보면 너는 그냥 근의 공식을 써서 다 대입하면 돼. 근데 너한테 만약에 있잖아. 두 근의 합을 물어보잖아? 네. 그러면 두 근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a분의 b를 때린다는 거야. 두 근의 곱을 물어보잖아? 네. a분의 c를 때린다는 거야. 만약에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봐. 그러면 우리는 합과 곱을 알잖아. 네.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곱셈공식 변형을 존나 강조했던 거야. 뒤에 계속 나오거든. 막말로 너가 있잖아. 곱셈공식 중에 좀 이상하게 생긴 1, 2, 3공식을 못 외웠어. 그럼 그 문제만 틀려. 근데 만약에 너가 있잖아. 곱셈공식 변형을 안 외우잖아. 네. 여기서 파생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도 다 틀려. 두 단어를 틀려. 그리고 앞으로도 그 2차 방정식에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쪽에서 다 틀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예명을 떠는 거야. 근데 별거 없다니까? 삼승사 일단은 곱셈공식 변형은 다시 한번 말해줄게. 네. 합과 곱을 알잖아? 네. 그러면 n승 더하기 n승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중에 공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3승 더하기 3승까지인데 네. 그러면 얘가 있으면 n승 더하기 n승이네? 그럼 쌤 마인드로 가. 일단은 요 두 개로 얘를 일단은 뒷일 생각 안 하고 일단 만들어. 일단 만들어. 이거 전개하면 딴 건 모르지만 알파 3승, 베타 3승 나올 거 아니야. 네. 근데 뭐가 더 튀어나와?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더 튀어나오지. 네. 그럼 더 튀어나온 걸 뺀다는 거야. 근데 그것 또한 합과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란 거야. 그게 곱셈공식 변형이야. 네. 그래서 내가 존나 강조했던 거야. 내 헛된 강조 나는 안 나올 거 안 알려줘. 굉장히 실존적으로 알려주거든. 네. 근데 그렇다고 막 문제 나올 것만 하는 그런 짭실하게 그런 것도 아니야. 다 담겨 있어. 그럼 너한테 만약에 얘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이거 처음에 막 쥐똥 싸.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네. 두 근의 합이 뭐야 이거? 둘 더하면
4요. 그럼 마이너스 4x로 적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ab거든. a분의 b거든. 두분의 곱은 얘들 곱하면 이제곱 마이너스 1이요. 그래. 그럼 그 곱은 그대로 적는 거야. 네. 끝이라니까? 근데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하잖아? 네. 그래도 까불지 말고 일단 2를 묶어. 그럼 x제곱을 하고 합이 4지. 네. 합은 반대로 적어. 곱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그대로 적어. 그럼 이거 분배하면 돼. x제곱의 개수가 뭐 2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앞으로 애초에 2를 묶고 가라고. 그럼 분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겠지. 네. 알았니? 네. 3이면 3, 4이면 4, 5이면 5, 3분의 1이면 3분의 1을 앞에 붙이면 돼. 네. 자,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라는데 뭐 당연한 얘기야. 너한테 x제곱의 개수가 2고 네. 두분이 7과 8인 녀석을 인수분해하라고 하잖아? 2를 앞에 붙이고. 그 이거지 이거. 아. 근데 너한테 이제 이렇게 말해. x제곱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 네. 아, 나 플러스 쌤이 9라고 할게. 네. 아니 나 9도 말고. 그러면 얘를 5로 하고 얘를 이렇게 9로 할게. 그럼 나한테 얘를 복소수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고 하잖아. 네. 명심해라. 두근이 있으면 두근을 그냥 부호 반대로 옆에 붙이기만 하면 돼. 그럼 이 규칙은 근이 아무리 더러워도 똑같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네. 근데 복소수 범위면 어떻게든 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래 공식을 쓸게. 2a분의 마이너스 b 물마 루트 쌤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외부에서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맞지? 네. 그럼 이거 11i지. 그러면 두근이 2분의 5 더하기 루트 11i가 그 다음에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1i지. 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x 2분의 5 더하기 루트 11i를 빼고 x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1i를 뭐 한다? 더해요. 빼야지. 빼야지. 두근은 빼야지. 미친 거 아니야? 7, 8이면 뭐 얘는 빼고 얘는 더하냐? 맞지? 네. 그리고 i는 루트 밖에 적어줘야 된다. 루트 11i 이래 적으면 안 돼. 네. i는 뭐야? 그 개수 같은 허수. 그 허수 기호라서 네. 문자라서 밖에 적어줘야 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혈렉은 쌤 방금 말했잖아. 한 근이 2 더하기 루트 3이잖아? 네. 그럼 남은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얘가 그 해수가 유리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 왜 그렇냐면 쌤이 예시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 2x 제곱 뿔마 루트 3x 더하기 1이란 녀석이 있어. 네. 맞지? 잠시만. 이게 말고. 일단 이렇게 할게. 네. 그러면 지금 얘를 그래오시고 있으면 4분의 마이너스 b 뿔마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야. 그럼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이래 되잖아. 네. 루트가 여기서 나오는 애일 수도 있어. 얘가 만약에 개수가 왜냐면 왜 무조건 루트에 대한 켤레수라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a, b, c가 유리수잖아? 그러면 루트가 탄생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근데 a, b, c가 무리수일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루트가 여기서도 튀어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얘의 켤레근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 켤레수가 유리수에 걸릴 수도 있다고. 그럼 너는 항상 뭘 확인해야 돼? 개수가 유리수인 걸 확인을 해야 돼. 아마 무조건 그 고난도 문제가 아니면 네. 한 98% 정도는 그 개수가 유리수라고 돼 있을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다른 한 근이 오히려 뭐야?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일 가능성이 더 높아. 왜냐면 유리수인 걸 언급 안 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근데 자, 한 근이 예를 들어 1 더하기 3i잖아? 네. 그러면 얘는 실수든 무리수든 유리수든 무조건 남은 한 근은 이거야. 왜냐면 얘가 무리수라도 루트 2, 루트 3 이럴 거 아니야. 네. 얘는 루트 3i는 루트 9, 마이너스 9일 거 아니야. 루트 아래 마이너스 9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밖에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알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122쪽도 한번 간단하게 좀 볼 건데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 일단 항상 뭘부터 봐야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너가 생각하기에 이거 뭘까? 두근이야. X 마이너스 a분의 b. 자, 진짜 아예 상관없는 거 봐라. 뭐 마이너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너 이거 모르면 앞에 배운 거 다 꽝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게 두근이야. 네. 두근의 곱은 a분의 c.
큰일 났네. 야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도 못 외우면 어떡해. 그럼 얘 두분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해봐. 3이요. 2요. 2. 그러면 두분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위에 적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요렇게. 그럼 대문자 B잖아. 다른 좀 곡선. 잘하네. 그게 뭐라고? 는 C 마이너스 a분의 b라니까. 그 뭐야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 계산하면 a가 뭐야? 이 식의 a가 뭐야? 2요. b는? 마이너스 4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못해? 이요. 뭐야 이잖아. 그냥 는이라고 여기다 적으라고. 여기다 식 적어놓고 오다가 알파 베타는 그러면 알파 베타는 곱하는 거요? 두분의 곱 C분의 A요. a분의 c 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어? 2분의 1이요. 그래 저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너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곱셈공식 변형이지. 네. 얘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한번 식으로 불러봐봐. 이거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 맞아요. 이거 빼기 4 A 알파 베타. 맞지? 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위에 뭐라고 했어? 2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4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2요. 무슨 2? 플러스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그리고 그럼 계산은 뭐야? 6이요. 6이야 답이. 네. 그럼 이것도 볼까? 자 이거 곱셈공식 변형 불러봐. 일단은 합과 곱으로만 이뤄봐 식을. 일단 만들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괄호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대입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은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의 3승은 8이요.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요. 그러면 답은? 11. 그래. 3번은 어떻게 하냐면 자 너는 앞으로 있잖아.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들을 절대 따로 봐서는 안 돼. 얘를 분배할 거야. 네. 알파 베타 나오잖아. 네.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지. 네.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로 봐줘야 돼. 플러스 1. 그럼 이거 자 계산하면 천천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잖아. 네. 그 답이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옆에 거는 그럼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너가 생각하기에 서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이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해줘? 통분. 통분해주지. 그러면 분모는 곱해지겠지. 네. 얘들 곱하면 알파 베타 알파와 베타가 나오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맞나 아이가? 맞아요. 적어. 그러면 분자는 어디다 적으려고? 뭐 일단 나도 비슷하긴 한데 분자 적을 공간 좀 확보해놔야겠지. 이건 나도 잘못했네. 나보고 적었구나. 미안해. 괄호 쳐서 좀 얘들의 그 독립성을 보장을 해줘야 돼. 네. 알았지? 네.
그러면 그렇지 좀 더 늘리고 이제 좀 되네. 그러면 이제 얘 둘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지. 네. 얘 둘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지. 네. 그럼 알파 베타가 몇 개야? 2개요. 그럼 2 알파 베타고 뒤에는 뭐가 더 붙어야 되겠어? 알파랑 베타.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따로 붙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럼 잘 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천천히 대입할게. 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잖아. 네. 그럼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뭐야? 2분의 5분의 1이잖아. 네. 그럼 분모수는 1분의 1이라고 표현해줘야지. 네. 답은 5분의 5분의 2가 되는 거야. 알았니? 네. 그럼 일단 오늘 너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세 가지거든. 일단 네. 첫 번째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네. 맞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근의 형태를 판별하는 판별식이라고 불리는 애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0이면 중근, 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네. 그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방정식일 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라다. 맞지? 네. 근데 그게 켤레수의 합과곱이라서 곱셈공식 변형과에도 연계도 있다라는 거야. 오늘 대표적으로 3개야 3개. 알았니? 네. 자 그러면 뒤에는 그냥 살짝 좀 맛만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 네. 2차 함수랑 이제 2차 방정식의 관계가 들어가는데 네.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그냥 똑같은 애야. 왠지 아나? 2차식을 다루는 애인 거야. 둘 다 136조. 둘 다 2차식을 다루는 거거든. 네. 근데 2차식이 있잖아. 만약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0이라고 적으면 2차 방정식이고 는 y라고 적으면 2차 함수라는 거야. 알았니?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2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목적은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2차식을 그려보겠다라고 하면 2차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근데 둘 다 똑같은 2차식을 다루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판별식이 전부 다 쓰이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잘 봐.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 안에 속한 거야. 왜냐면 2차 함수는 2차식이 모든 값이 되는 걸 모든 걸 원하는 거잖아. 그 중에 0이 되는 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2차 방정식에서 네가 만약에 두근이 1과 3이 나왔어. 그럼 얘를 2차 함수를 그리잖아. x축과의 교점이 1과 3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네. 오케이? 그러면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 2차식이 x축과 만납니까? 접합니까? 안 만납니까?를 결정하려면 근의 개수를 판별하면 되겠지. 판별식이야. 너한테 만약에 아래로 블록한 애가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 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있겠지. 서로 다른 두 식이라는 말은 x축과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있다는 거지. 네. 아래로 블록하고 x축에 서로 다른 두 교점이 있는 그냥 이 그림이란 거야. 그럼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하나요? 그내랑 뭔 상관이야. 나한테 몇 개의 점에서 만났냐고 물어만 봤는데 근이 뭔지 축이 뭔지 내랑 뭔 상관이냐고. 근데 얘가 만약에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대. 그럼 판별식이 교점이 하나라는 거지. 근이 하나라는 거지. 맞지? 네. 그럼 판별식이 0이란 거야. 네. 그 다음에 얘가 x축과 안 만난다잖아? 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야. 그럼 아래로 블록했을 때 위로 블록했을 때 형태는 똑같은데 모양만 다른 거야. 형태랑 모양 똑같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넘어가. 근데 나한테 그리고 2차 함수랑 1차식 얘들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네. 그럼 똑같이 하면 돼. 그냥 둘이 같다라고 해. 왜냐면 언제 교점을 뭐라고 해? 만나는 점이잖아. 같아야 만날 거 아니야. 그럼 같다라고 세워 식을. 그럼 얘를 이쪽 한쪽은 뭘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의 근이 요 녀석의 교점의 x좌표야. 예를 들어 요거 두 근이 뭐야? 1 또는 2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1,2가 아니라 1,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도 돼. 똑같이 나와. 네. 2. 그다음 2 대입하면 3. 1,2, 2,3인 거야. 이 1,2는 x는 1, x는 2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x가 1일 때 마침 우연히 y도 2였던 거야. 근데 만약에 너한테 얘들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잖아? 네. 그럼 이걸 판별식만 보면 돼.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고 네. 0이면 접하고 0보다 작으면 안 만난다라는 거야.
알았니?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했던 내용이 이제 이참수 최대 최소였던 거야.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범위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제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수업은 따라갈 수는 있어. 근데 앞에서 애들이랑 차이는 분명히 엄청날 거야. 그러면 그 엄청난 간극을 너가 영상을 내가 좀 슬픈데 현실을 말해줄게. 네가 영상을 정말 개빡세게 돌려봐도 쟤들 한 30%할 거야. 왜냐면 쟤들은 현장 강의하면서 내랑 스텝 1 그 숙제로 다 풀고 한 한 달 동안 한 거야. 그러면 너가 그거를 뭐 3번 만에 잡겠다, 이번 일주일만 잡겠다 택도 없어. 그래도 30%라도 따라가야 돼. 30%만 따라가도 대단한 거야. 알았니? 아니면 헷갈리면 이번에 그 쌤이 영상 그냥 내가 영상 보내주도 그러니까 너가 그냥 재생 목록 들어가서 개념 설명하고 확인 체크 요 위에 문제 푸는 페이지만 봐봐. 스텝 1, 스텝 2는 일단은 잠깐 보류하고 개념만 쭉 떼봐. 알았지? 이제 강의실 306호 들어가면 돼.